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저는 환경행정 전문가 박은주입니다. 올해로 환경 관련 업무를 시작한 지 벌써 18년이 되었네요. 참 세월 빠르죠.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머리가 새까맣던 젊은이였는데 어느새 백발이 성성해지고 이제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돌아서는데 문득 내가 혹시 잘못 버린 건 아닐까 하고 마음이 불안했던 적 말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분리배출 규정이 자꾸 바뀌는 시대에는 더 그렇죠. 어제까지는 이렇게 버려도 됐는데 오늘은 안 된다고 하고 여기서는 되는데 저기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집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실까요? 요즘 실제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도 하루에 5-6건씩 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대부분 70대 이상 어르신들이세요. 목소리에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이 가득 묻어나죠. 제가 얼마 전 직접 상담해드린 한 할머니께서도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올해 75살이신데요. 손녀가 먹고 남긴 과자 봉지랑 라면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넣으셨대요. 그런데 단속반에서 확인하고는 바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아니, 평생 쓰레기 이렇게 버려왔는데 왜 이제 와서 벌금을 내야 하냐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그 할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박 선생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싫어하고 법도 잘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벌금을 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고 창피해요. 동네 사람들이 알까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은 이제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10월부터 전국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그동안 대충 넘어갔던 사소한 습관까지도 과태료 폭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관리 아저씨들이 봐주시기도 하고 경고만 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여러 지역 환경사업소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올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바로바로 찾아보는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규정을 제때 알지 못하고 예전 방식대로 하다가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화면 아래 빨간 버튼 보이시죠? 그거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정보를 계속 만들어서 올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18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몰라서 생기는 거더라고요. 일부러 잘못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열심히 분리배출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정보가 부족하거나 헷갈려서 실수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만 해도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냥 다 태우거나 묻어버리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비닐은 비닐끼리 나눠야 하고 거기에 또 재활용 마크 확인하고 이물질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야 하고 정말 복잡하죠. 처음엔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과태료가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우리 같은 은퇴한 사람들한테 20만 원, 3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한 달 용돈으로 쓸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억울하게 낸 돈이라면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위기를 피해 갈 수 있는 확실한 기준과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8년 동안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터득한 노하우와 최신 정보를 모두 담았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억울하게 돈을 잃을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오히려 이웃 어르신들한테 자랑스럽게 알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나 전문 지식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실제 상황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메모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부터 풀어볼게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까다로워진 거냐는 겁니다. 예전에는 조금 잘못 버려도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은 정말 칼같이 단속한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쓰레기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요즘 배달 음식 정말 많이 시켜 드시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후로 배달 문화가 확 자리 잡으면서 플라스틱 용기, 비닐 포장지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예전에는 시장 가서 봉지에 담아오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다 포장되어 오니까 쓰레기 양이 몇 배로 늘어난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쓰레기 배출량이 10년 전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둘째, 재활용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플라스틱끼리 모아놓으면 됐는데 이제는 아주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대요.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전부 일반 쓰레기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러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려면 공장에서 다시 씻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부 규칙이 점점 더 많아지고 복잡해진 거죠. 셋째,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자체 재정 문제도 있습니다. 과태료가 구청이나 시청의 수입원이 되다 보니까 단속을 느슨하게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 그렇죠. 예전에는 교육하고 계도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넷째, 사실 환경오염의 주범은 기업인데 부담은 시민한테 전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형마트나 배달업체에서 포장을 줄이면 쓰레기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텐데 그건 그대로 두고 시민들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게 현실이에요. 정작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곳은 따로 있는데 우리만 벌금 내고 있는 셈이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달에 60대 중반 되시는 한 아주머니가 삼겹살 먹고 난 뒤 기름 묻은 포장지를 플라스틱으로 배출하셨대요. 그랬더니 12만 원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기름기가 많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 안 되니까 일반 쓰레기로 버렸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플라스틱 봉투에 넣은 거죠. 그분 말씀이 평생 이렇게 버려왔는데 갑자기 벌금을 내라니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두부 용기를 씻지 않고 그냥 플라스틱 수거함에 넣었다가 9만 원 과태료를 내셨어요. 두부물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헹궈서 말린 다음에 버려야 한대요. 그분은 전화로 하소연하시면서 이제 나이 들어 허리도 아픈데 용기 하나 씻는 것도 힘들다고 그래도 앞으로는 꼭 씻어서 버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이 집에 가져온 영수증이나 명함을 가정용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가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사업장 쓰레기는 절대로 가정용 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봉지나 영수증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 선생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쓰레기 때문에 벌금을 낸다는 게 정말 자존심 상하고 억울해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면서 똑똑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당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사소한 실수 하나가 수십만 원의 벌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이제부터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메모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구분법입니다. 기본 공식은 이거예요.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먹지 못하면 일반 쓰레기. 예를 들어 볼게요. 양파 껍질이나 마늘 껍질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동물들이 안 먹거든요. 반대로 수박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예요. 돼지가 잘 먹습니다. 복숭아씨나 자두씨처럼 딱딱한 건 일반 쓰레기고요. 호두 껍데기, 밤 껍질, 땅콩 껍데기도 전부 일반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뼈다귀도 일반 쓰레기예요. 닭뼈, 갈비뼈, 생선 가시 같은 것들은 음식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부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동물이 먹지 못하니까요. 계란 껍데기는 좀 애매한데 부서지기 쉬우니까 음식물로 버리셔도 되고 일반으로 버리셔도 됩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까 동사무소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확실해요. 다음은 비닐류입니다. 라면 봉지, 과자 봉지, 빵 봉지는 대부분 재활용 비닐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털어서 비닐끼리 모아놓으면 돼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은박지가 섞인 포장지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건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해요. 손으로 찢어봤을 때 반짝반짝한 은박 느낌이 나면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피 믹스 봉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은박지가 들어있어서 일반 쓰레기예요. 플라스틱도 헷갈리시죠? 세제통이나 샴푸통, 요구르트병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헹군 다음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말려서 내놓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기름때가 너무 심하게 묻어서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지는 경우에는 차라리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낫습니다. 억지로 재활용으로 내놨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나와요. 고추장통이나 된장통 같은 것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야 재활용이 됩니다. 캔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수 캔이나 통조림 캔은 재활용이지만 깨끗하게 씻어서 내놓으셔야 해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건 부탄가스캔입니다. 이건 반드시 구멍을 뚫어서 가스를 다 빼고 배출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수거 차량에서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위험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수거 차량이 폭발해서 근로자분이 다친 사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업장 쓰레기 절대 조심하세요. 병원 영수증, 은행에서 받은 홍보물, 회사 명함 같은 거 집에 가져와서 가정용 봉투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걸리면 과태료가 아주 세게 나와요. 간혹 자식들이 회사 서류를 집에 가져와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이 대신 벌금 내시는 일이 생깁니다. 자녀분들한테도 꼭 당부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알려드린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비플캔 음사예요. 비닐, 플라스틱, 캔, 음식물, 사업장 쓰레기. 이 5글자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쓰레기 버릴 때마다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웬만한 실수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메모지로 붙여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부드럽고 짠맛 없으면 음식물, 딱딱하거나 짜면 일반. 조개껍데기나 게껍데기처럼 딱딱한 건 일반이고 김치처럼 짠 것도 일반입니다. 염분이 많으면 퇴비로 쓸 수가 없거든요.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것도 너무 짜니까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게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혹시 실수하셨을 때 대처법도 알려드릴게요. 쓰레기를 잘못 버렸는데 아직 수거 전이라면 바로 다시 가져와서 제대로 분리하시면 됩니다.
이미 수거됐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초범이라고 설명하시면 감경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반으로 깎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해도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설명하고 대응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니까요. 어르신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셨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비풀캔 음사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비닐, 플라스틱 캔, 음식물, 사업장 쓰레기. 이 5가지만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부드럽고 짠맛 없으면 음식물, 딱딱하거나 짜면 일반. 이 2가지 공식만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억울한 과태료는 절대로 내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사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 이 일 시작했을 때 머리가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한두 번만 의식적으로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마치 처음 자전거 탈 때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생각 안 해도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처럼요. 분리배출도 똑같아요. 습관이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이미 과태료를 내셨거나 앞으로 받게 되시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규정은 자꾸 바뀌고 우리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실 수는 있어도 스스로를 탓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많은 어르신들이 과태료를 내고 나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신다는 거예요.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느끼시고 동네 사람들 눈치 보시고 밖에 나가기도 두렵다고 하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단지 바뀐 규정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 아셨으니까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18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도 새로운 규정이 나올 때마다 다시 공부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배운 것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충분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웃 어르신들과 정보를 나누시라는 겁니다. 아파트 경로당이나 동네 모임에서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 분들도 알아야 다 같이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정보를 접할 기회가 더 적으니까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꼭 이 정보를 나누세요. 손주가 배달 포장지를 잘못 버리면 결국 집 전체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도 바쁘게 사느라 분리배출 제대로 못할 때가 많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보세요. 비풀캔 음사, 이것만 알려줘도 가족 전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자녀분들 집에서 손주들 돌봐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쓰레기도 여러분이 버리시게 되는데 그때 오늘 배운 대로 정확하게 분리해서 버려주시면 자녀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과태료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니까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동사무소나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부끄러워하실 것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알려줘야 하는 게 그분들 일이에요.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게 당연한 권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문의하세요. 그게 오히려 나중에 과태료 내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만약에 이 영상 보시면서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버렸는데 잘못된 거였구나 하고 깨달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다행인 거죠. 앞으로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18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억울한 사연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을 과태료 폭탄에서 지켜내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혹시 이런 걸로 과태료 받으셨다거나 이런 부분이 헷갈린다거나 이런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환경행정 전문가 박은주로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생활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나 법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들로요.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평생 이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 내시고 살아오셨어요. 이제 편안하게 쉬실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쓰레기 하나 잘못 버렸다고 수십만 원씩 벌금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억울하시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 우리라도 똑똑하게 대처해서 손해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